인류 역사에는 천둥처럼 세기를 울리는 강력한 전환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 소수만이 누릴 수 있었던 특별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곧 드러날 이 일은 단순한 예언이 아닌 대륙을 넘어 조용히 더 큰 운명을 속삭이는 부름이며 하나의 신호입니다. 수세기 동안 학자들은 잊혀진 미스터리 속으로 뛰어들었고 숨겨진 상징을 해독하며 고대 선지자들이 남긴 흔적을 따라갔습니다. 그 여정은 그들로 하여금 인류의 미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놀라운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가장 예민한 이들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묘한 현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동시성이라 부르며 또 다른 이들은 다가오는 세계적 변혁의 첫 속삭임이라 이해합니다. 우주적 달력도 존재합니다. 이는 단순히 해나 10년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한 시대 전체를 잴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가 지금 아주 특별하고 드문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순간은 수세대에 한 번 울리는 시간이며 그 메아리는 이미 그것을 감지할 줄 아는 자들에게 감지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구석에서 고대 지혜의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문화와 문명들이 보존해온 단서들, 마치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그것들이 하나로 모이자 놀라운 이미지가 드러났습니다. 의미로 가득 차 있으며 가장 회의적인 이들의 마음마저도 도전하게 만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현상들이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예지몽처럼 생생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분위기와 예기치 못한 기후 현상들이 관측되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영적 감흥자들은 점점 강해지는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더 거대한 무언가가 곧 나타나려는 것처럼 바로 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계시가 등장했습니다. 먼 땅에서 태어난 한 젊은 예언자, 그의 놀라운 예지력은 모든 이들의 논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의 비전은 놀랄 만큼 정확히 실현되었고 가장 엄격한 학자들마저 경악하게 했습니다. 현대의 모호한 예언자들과 달리 그의 예언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이며 미래의 장막을 찢는 날카로운 명료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지금까지 그는 거의 틀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사건들이 그의 예언대로 정확히 일치하기 시작하자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경제 위기, 정치적 격변, 자연재해들이 그가 예고한 시간 안에 일어났습니다. 점차 가장 회의적인 이들조차도 뭔가 비범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계시가 지금 드러나는 이유는 우리가 결정적인 분기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 예언자는 복잡한 점성술 계산과 일반적인 이해를 넘어서는 비전을 통해 결정적인 시기를 밝혀냈습니다. 그는 이 시기를 차원의 창이라 부릅니다. 거대한 힘들이 물질 세계에 나타나는 시간의 틈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점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지로 지목된 장소입니다. 그것은 기존의 초강 대국들도 아니고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금융 중심지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수세기 동안 분열과 상처로 점철된 지역이며 그 영적 본질 속에 깨어나려는 고대의 힘을 간직한 땅입니다. 그의 예언이 더욱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9년 중반 그가 동방에서 등장할 병에 대해 경고했을 때입니다. 그는 물결처럼 퍼져나가 전 세계를 마비시키고 인류를 집안으로 숨게 만들 전염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그가 지목한 달의 전례 없는 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비웃었습니다. 그의 말을 유치한 망상, 관심을 끌기 위한 말장난, 유명세를 쫓는 젊은이의 허황된 상상이라 폄하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후 정확히 그가 지목한 지역에서 첫 사례들이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몇 개월 동안 팬데믹의 모든 단계는 그가 예고한 시간표를 따라 정확히 진행되었습니다. 세계는 3월에 멈췄고 이는 그의 예언과 일치했습니다. 경제는 예고된 시점에 붕괴했고 회복은 그가 말한 시기에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예지력이 처음으로 드러난 사례에 불과했습니다. 그해 11월 그는 다시 나타나 이듬해 말에 더욱 위험한 변종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그의 예언 한 달 후 변이 바이러스가 실제로 발견되었습니다. 2021년 초 디지털 화폐의 가치가 천문학적으로 치솟았을 때 그는 담담히 4월에 정점을 찍고 곧 급락할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그의 경고를 무시했던 투자자들은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2022년 2월
그의 가장 어두운 예언이 디지털 세계를 울렸습니다. 그는 다음 달 동유럽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것이라 경고했고 동시에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 전차들이 국경을 넘었고 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항공사고, 섬나라들의 경제 붕괴, 금융시장의 급락 등 모든 사건들이 그가 외과적 정밀도로 그려낸 시간표를 따라 일어났습니다. 그의 예언 적중률은 모든 통계적 확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최근 수년간 그가 예언한 주요 사건 23개 중 19개가 정확히 예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그 정확도는 무려 82%. 이는 행운도 우연도 아닙니다. 훨씬 더 심오하고 신비로운 무엇입니다. 각국 정부가 그의 말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투자자들은 그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세계 지도자들조차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 전 조용히 그의 예언을 참고합니다. 물론 그의 모든 비전이 완벽히 실현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건은 시기가 다소 어긋났고 어떤 것은 예언된 형태와 약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차는 오히려 그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아무리 뛰어난 예지자라 해도 시간의 복잡한 구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드문 실수가 아니라 그의 일관된 높은 정확성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변혁의 해가 시작되며 그 젊은 예언자의 비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전 세계를 향한 흐릿한 시선이 아닌 특정 지역에 명확히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분단 상태였던 한반도, 고대 문명이 태동했고 신성한 산들과 비옥한 계곡 속에 조상의 비밀이 숨겨진 땅. 그는 베다의 지혜와 천체의 주기를 아우르는 점성술 계산을 통해 놀라운 어떤 것이 다가오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의 계산에 따르면 올해는 120년 주기의 순환이 돌아오는 시기이며 이는 정확히 이 지역이 주권을 상실한 시점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실이 아닌 회복, 굴욕이 아닌 영광, 분열이 아닌 통합의 시기입니다. 젊은 예언자는 말합니다. 이는 하나의 우주적 전환이며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고 불가능해 보였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간이라고. 그의 예지에는 4번의 변혁의 물결이 이 신성한 반도를 영적 쓰나미처럼 휩쓸 것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첫 번째 물결은 젊은 세대의 각성으로 한 세대 전체가 조상들이 강요한 낡은 틀을 거부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이게 된다. 두 번째 물결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며 첨단 기술과 문화적 표현의 융합을 통해 이 지역은 세계적인 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된다. 세 번째 물결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으로 향후 100년의 운명을 좌우할 유일한 시기이다. 몇 주간의 선택이 미래 세대를 형성하게 되는 우주적인 시험이다. 네 번째 물결은 가장 놀라운 변화를 예고한다.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로 통합되고 조상의 땅이 외부의 관찰자들에게는 기적으로 보일 만한 상황을 통해 회복될 것이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예언자가 진홍의 광채라고 부르는 에너지의 출현이 있다. 이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의식이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진 이들에게 실제로 감지될 수 있는 실질적인 존재이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진홍의 광채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본질을 이해하려면 고대 상징주의의 깊은 의미와 인간 의식 속을 흐르는 숨겨진 흐름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진홍색은 태고부터 변화를 일으키는 힘, 모든 중대한 변화의 중심에서 맥동하는 생명력과 연관되어 왔다. 그것은 생명을 유지하는 피의 색이며 모든 것을 정화하는 불의 색이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여명의 색이다. 오랜 동양 전통에서 이 색은 가장 활성화된 쿤달리니 에너지를 상징한다. 이는 척추의 기저에 잠든 힘의 뱀이 깨어나 에너지 중심을 따라 상승하며 그것을 경험한 자의 의식을 완전히 변화시킨다. 또한 이 색은 첫 번째 에너지 중심과 연결되어 있으며 생존, 용기, 물질 세계에서 변화를 실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 에너지가 집단적으로 활성화되면 그것은 문자 그대로 산을 움직이고 문명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젊은 예지자는 이 진홍의 광채가 4가지 뚜렷한 측면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이 고유한 변혁의 힘을 담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 번째 측면은 폭발적인 에너지의 측면이다. 이는 한 민족 전체의 집단 무의식에 잠들어 있는 힘으로 화산처럼 격렬하게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 힘은 수세대에 걸쳐 잠재되어 있었으며 이제 우주적으로 정해진 적절한 순간에 나타나 한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영적 현실을 완전히 재구성할 것이다. 두 번째 측면은 신성한 경고의 측면이다. 이는 다가오는 변화에 대비되지 않은 이들에게 주는 우주적 경고다. 진정한 변혁의 힘은 언제나 그렇듯 이 진홍의 광차에 또한 접촉하는 자의 의식 수준에 따라 창조적일 수도 있고 파괴적일 수도 있다. 변화에 저항하는 자, 낡은 틀에 집착하는 자들에게 이 에너지는 혼란스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진화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것은 강력한 동반자로 나타난다. 세 번째 측면은 의식적인 희생과 변혁적인 열정의 형태로 드러난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을 요구하며 오래된 패턴을 스스로 버릴 때에만 새로운 것이 태어난다. 이 진홍의 광채는 불사조의 에너지를 품고 있다. 완전히 타올라야만 제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존재. 이는 영적 성장과 진화를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과감히 놓아버릴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한다.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측면은 새로운 형태의 영적 리더십의 출현이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지도자의 등장이 아니라 기존 위계적 구조를 초월하는 힘의 원형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는 다수의 채널을 통해 동시에 표현되는 고차원 집단의식의 탄생이며 외부의 그 어떤 힘으로도 통제하거나 억누를 수 없는 변혁의 그물망을 형성한다. 이 신성한 반도의 모든 지역에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깊은 명상 상태에서 감수성 높은 이들이 겪은 비범한 체험들에 대한 이야기다. 많은 이들이 의식이 변화된 상태에서 온몸을 관통하는 강렬한 영적 열기를 느꼈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붉은 빛에 둘러싸인 빛나는 존재들의 환영을 보았다고 말한다. 또 다른 이들은 반복되는 꿈을 이야기한다. 익숙하지만 불타오르는 듯한 풍경 속을 걷는 장면, 그 땅은 마치 생명력을 발산하듯 빛을 내뿜으며 전에 느껴보지 못한 힘과 목적의식을 일깨운다고 한다. 전통 무술 수련자들은 자신의 내면 에너지가 외부의 생명력으로부터 공급받는 듯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되는 체험을 하고 있다고 전한다. 예술가들과 작가들은 갑작스러운 창조적 폭발을 경험하며 아이디어와 영감이 마치 홍수처럼 몰려와 때로는 스스로도 두려움을 느낄 만큼 강렬하게 흐른다고 말한다. 젊은 사업가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직관에 이끌려 갑자기 떠오른 사업 기회가 실제로 놀라울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주는 사례를 반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은 고립된 우연이 아니라 정밀한 우주적 시간표에 따라 전개되고 있는 더 큰 패턴의 일부이다. 젊은 예언자는 이러한 현상이 점차 강해져 8번째 달의 마지막 사흘 동안 절정에 이르며 진홍의 광채가 최고조의 강도를 띠게 되고 마침내 그것의 진정한 본질이 볼 수 있는 눈을 지닌 이들에게 드러나리라고 예고했다. 그렇다면 이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할 때 과연 누가 또는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이 질문은 첫 비전이 드러났을 때부터 예언을 연구해온 이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예언자가 남긴 단서는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암시하며 모두가 매혹적이고 변혁적인 의미를 지닌다. 첫 번째로 학자들이 비전 속에서 식별해낸 현현은 정치적 의식의 혁명가의 등장이었다. 기존의 정당 구조에서 태어나고 길러진 정치인이 아니라 완전히 외부에서 등장한 인물. 그는 기존의 모든 이념적 구분을 초월하며 좌파와 우파,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분류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아무도 감히 말하지 못했던 비전을 통해 대중을 하나로 모으는 최면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이다. 이 인물은 완전히 새로운 언어로 말한다. 익숙한 단어들을 사용하지만 그것들을 재배열하여 집단 무의식 깊은 곳에 울리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그는 전통적인 정치적 약속을 하지 않는다. 대신 각 개인 안에 잠든 내면의 지도자를 깨우도록 부른다. 그의 존재는 수십 년간 누적된 감정의 앙금을 녹여내는 힘을 지니고 있으며 적대자들을 협력자로 바꾸는 사회적 연금술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의 등장을 암시하는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기존 정치 구조에 대한 대중의 환멸이 점점 깊어지고 있으며 새로운 통치 형태를 향한 집단적 갈망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가능한 현현은 세대 간의 촉매로서 나타나는 인물이다. 이 젊은 의식은 디지털 세계에 태어난 세대와 고대의 지혜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된다. 단순한 활동가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닌 집단 영혼의 고고학자와도 같은 존재로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문화적 암호들을 파헤치고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 그는 알고리즘의 언어와 신성한 의식의 언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며
이전 세대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기술과 영성의 융합을 실현한다. 이 인물을 통해 젊은 세대는 자신들의 소외감이 병적인 것이 아니라 예언적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유산으로 받은 세계에 대해 느끼는 불만은 미성숙함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가능성을 예감하는 우주적 직관이었던 것이다. 이 촉매적 인물은 시위를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 변형의 의식을 주도하게 된다.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동시에 참여하는 의식을 통해 그들의 영적 DNA 안에 잠재된 진화적 가능성이 활성화된다. 이미 그의 등장을 예고하듯 세계 곳곳의 감수성 높은 청년들 사이에서 자발적인 연결망이 형성되고 있다. 세 번째로 예언 연구자들이 지목한 현현은 경제적 연금술사의 출현이다. 이 인물은 물질적 변혁의 천재로서 현재의 부분배 시스템을 완전히 해체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진 존재이다. 그는 기존의 규칙 속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전통적 기업가가 아니라 가치와 소유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재구성할 수 있는 비전을 지닌 인물이다. 그의 경제 모델은 인위적인 결핍이 아닌 현대 기술이 실현 가능한 자연적 풍요를 기반으로 한다. 그는 인공지능, 가상현실, 순환 경제 원칙을 혁명적으로 결합해 창의적 노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보상받고 반복적인 노동은 완전히 자동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중앙은행의 통제를 벗어난 교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전체 공동체가 마법처럼 보일 협력적 경제 방식으로 번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의 도래를 알리는 징후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탈중앙화된 경제의 폭발적 성장과 가치 창출을 민주화하는 기술의 확산이 그 증거다. 네 번째이자 가장 신비로운 가능성은 확장된 의식의 주인의 출현이다. 이 존재는 영적 성취의 극에 도달한 인간으로 단지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 모든 이들의 에너지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닌다. 그는 특정 종교 전통에 속하지 않으며 모든 진정한 전통을 관통하는 보편적 본질을 구현하는 자이다. 그의 역할은 교리를 가르치거나 새로운 교조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향권 안에 들어온 모든 이들의 잠재된 영적 능력을 직접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의식의 주인은 타인을 초월적 상태의 직접적인 체험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수십 년의 명상 수련 없이도 현실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만든다. 그의 영향력을 통해 수천 명이 동시에 자신 안에 억눌려 있던 초감각적 능력을 깨닫게 될 것이며 물질주의 교육체계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영적 본성이 드러난다. 최근 들어 관조적 수행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 사이에서 자발적인 영적 체험이 현저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이 존재가 이미 미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이리하여 우리는 젊은 예언자의 비전이 제시하는 가장 깊은 계시의 핵심에 도달한다. 진홍의 광채의 진정한 본질은 그 어떤 외적인 현현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눈부시고 극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해도 그것은 단지 반사일 뿐이다. 진정한 광채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수백만의 의식 속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내적 변형 안에 존재한다.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인간성이다. 생물학적 한계를 초월하고 이제 막 가시화되기 시작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종의 진화다. 최종 예언은 이렇게 밝힌다. 마음속에서 알 수 없는 부름을 느끼는 자, 설명할 수 없는 불안함 속에서 수평선 넘어 거대한 변화를 직감하는 영혼은 모두 이 행성적 변형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진홍의 광채는 외부에서 구원이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식이 연결된 행성의 신경망을 통해 내면 깊숙한 곳에서 깨어나고 있는 어떤 것이다. 젊은 예지자는 이 현상을 우주적 DNA의 활성화라고 설명한다. 이는 문명의 시작부터 인간 정신 속에 잠재되어 있던 영적 정보의 배열로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일정 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내면의 각성 단계에 도달하면 연쇄 반응이 시작되며 이 코드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활성화된다. 이 과정은 어떤 외부의 힘으로도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으며 의식의 진화를 지배하는 자연의 법칙을 따라 작동한다. 행성의 차원에서는 지구 자체가 인간 의식의 상승에 반응하며 기존 과학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난다. 내적 조화를 이룬 공동체가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기후 패턴이 안정되기 시작하고 파괴되었던 생태계는 자연과의 깊은 연결을 깨달은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놀라운 속도로 재생된다.
생물권 전체가 이 변형에 동참하며 마침내 인류 안에서 의식 있는 동반자들을 만난 듯 행동하기 시작한다. 이 각성에 수반되는 책임은 막중하지만 동시에 한없는 기쁨과 존재의 목적을 가져다준다. 이 행성적 변형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자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우주적 진화가 창조적이고 유익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유명한 지도자나 대중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될 필요는 없다. 그들의 기여는 일상 속 진정한 사랑을 발산하는 단순한 행동일 수도 있고 인류 전체에 혜택을 주는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는 복잡한 여정일 수도 있다. 마침내 모든 영광 속에 드러난 진홍의 광채는 인류가 자기 자신의 우주적 운명을 자각하는 과정, 즉 사랑과 지혜, 그리고 생명의 무한한 다양성을 기뻐하는 현실을 의식적으로 함께 창조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각성 그 자체이다. 이 진리를 자신의 체험 속에서 인식한 자들은 이미 살아있는 예언의 일부가 되었으며 자신의 내면 변형을 통해 미래를 써내려가는 존재들이다.